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어디 가서 비싸게 가입하지 마시고 3만원대로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월 보험료 37,970원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당장 태아보험 가입을 멈추시고 비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4에서 5만원밖에 하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보장까지 전부 넣어서 대충 가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한 달 보험료를 5만원이라고 잡고 20년간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 납입 보험료는 1,200만원이나 됩니다. 20년 할부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렴해 보이는 거지 사실상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이상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태아보험 설계를 받지 않으신 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30세 만기 설계한 내용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미 설계안을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설계안은 임신 10주 기준으로 준비한 설계입니다. 출생 이후 실제 납입보험료는 월 37,970원이기에 3만원대로 얼마나 탄탄한 구성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도록 특약별 중요도를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나눠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별표 5개는 필수 특약, 별표 4개 적극 권장하고, 별표 3개 여유가 되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별표 2개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중복 가능성이 있는 특약, 별표 1개 절대 넣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특약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보장 내용은 별표 1개나 2개짜리는 모두 제외하고 별 3개 이상으로만 구성된 보장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탄탄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구성된 실제 설계안이기 때문에 처음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태아보험 20년나 30세 만기 설계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사고로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대비해 가장 필수로 구성해야 하는 보장 중 하나인데요. 사고로 인해 신체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3%에서 최대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는다면 가입금액 1억원 곱하기 20% 2천만원 지급이 되고요. 또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후유장애 15% 진단을 받는다면 1억원 곱하기 15% 1,50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나 자전거, 킥보드 같은 생활 중 사고가 많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보장입니다. 두 번째 보장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가입 후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중증질환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남아있는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10만원의 진단금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3년차에 암 진단을 받는다면 남은 17년치의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지원 담보입니다. 조금 놓치기 쉬운 특약인데요. 납입면제 담보에서 유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을 함께 넣어주셔야 합니다. 납입기간 이내에 4가지의 유사함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4번과 5번 골절진단비,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담보입니다. 골절 관련 보장은 실제로 청구율이 매우 높은 특약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골절뿐 아니라 사탕을 씹다가 이가 부러지는 치아파절까지도 포함됩니다. 실금처럼 아주 작은 골절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치아파절은 30만원, 그 외의 골절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출산 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6번 화상진단, 7번은 중증 화상부식 담보입니다. 어린이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화상사고에 특히 취약합니다. 화상진단비는 신체서 2동 이상의 화상을 받았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해 두었고요.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 보장이 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월 85원 수준이지만 보장 금액은 5천만원으로 예상치 못한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특약입니다. 8번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상해와 관련된 입원 일당이 정말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전부 넣을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하나의 특약으로 모두 포함되는 상해 입원 일당 특약만 구성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셔도 자전거,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러지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 등 아이들은 아직 조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보험료는 별 5개 필수 특약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1일실 입원일당 담보도 서브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별 3개 정도의 특약이지만 월 보험료가 55원밖에 하지 않으면서 큰 사고로 장기 입원 시 50만원까지 보장되기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상해수술비입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 시 보장하기에 골절, 화상수술도 포함하며 근육조직까지 수술 시 보장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11에서 16번 항목은 상해 1호종 수술비입니다. 상해 수술비 30만원으로는 한도가 낮기에 수술 기법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종수술비까지 추가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3, 5종은 중대한 수술로 분류됩니다. 즉 수술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장 금액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해 관련 담보는 보통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위 말씀드렸던 후유장애, 입원일당 수술비 이 3가지만 잘 갖추어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보셔도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7번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질병 치료 이후에도 몸이나 정신의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나왔을 때 보장해주는 항목인데요. 상해 후유장애와 동일한 구조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보장합니다. 최소 3%에서 최대 100%까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구성해 주셔야 하는데 후천적인 장애는 물론 내성마비나 다운증후군 같은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합니다. 때문에 신생아 보험에서는 필수 특약으로 꼽힙니다. 신생아는 아주 가벼운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 하나만 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장 금액은 5천만원, 월 보험료는 540원 수준이라 가성비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18에서 20번 암 진단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 암 발병 순위는 1위 백혈병, 2위 내미중충 신경계, 3위 림프종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암들이 어린 나이에 발병할 수 있기에 저는 아래와 같은 보장 설계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18번은 일반암 진단비 1억, 20번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넣어드리고요. 다발성 소아암 5천만원은 어릴 때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백혈병, 림프종, 내미중추, 신경계를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장을 구성해도 소아암에 인한 경제적 부담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기에 아이의 건강은 물론 부모님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으세요. 추가로 19번 유사암 진단비 2천만원, 보장되는 항목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층 종양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최대 20% 구성이 가능하여 2천만원 넣어드렸습니다.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원을 추가했는데요. 뇌혈관 진단비에서 종양을 보장하지 않기에 뇌종양까지 보장을 희망하신다면 함께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21번 뇌졸중, 22번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신생아 뇌출혈입니다. 이 2가지 질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인데요. 뇌혈관 담보와 뇌졸중 담보를 각 2천만원씩 구성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 발생 시 각 담보에서 20%씩 가능하기에 총 8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입원비 보장은 물론 회복기간 동안 필요한 간병비나 치료 비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3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보통 심장질환 보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 심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두 담보 모두 심장 관련 질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맞지만 보장 범위와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비를 2천만원으로 구성을 했을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은 516원, 심혈관 질환은 3,267원, 심혈관 질환 담보는 허혈성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정맥과 심부정 같은 질환을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질환들이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는 거겠죠. 우리나라 0세부터 9세까지 전체 인구수는 약 394만 명입니다. 0세부터 9세까지 부정맥 환자 수 2,529명, 심부정 환자 수 90명입니다. 총합 2,619명,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0.06%로 발병률이 낮은 편입니다. 심장 관련 보장은 꼭 필요하지만 부정맥, 심부정까지 보장받기 위해 6배나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판단했습니다. 대신 가족력이 있거나 첫째 아이가 심장적으로 기형이나 병력이 있는 상태라면 둘째의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심혈관 1천, 추가로 허혈성 심장 1천, 총 2천만원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병 입원일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입원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31번, 32번은 기본 입원일당으로 하루 입원 시 7만원 보장 가능합니다. 일반 병실 1인실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복 보장이 가능한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3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50만원, 서브 담보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담보가 모두 중복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1인실이나 상급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병원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입원일당은 필수 특약인 만큼 탄탄하게 구성했어요. 다음은 35번, 36번 질병 수술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합산 50만원, 현재 가장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가지 특약을 통해 선천질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질병 수술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질환만 제외되고 대부분의 질병 수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로 구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A사의 유일한 단점은 질병 수술비에서 혀 유착충 수술이 빠져있는 건데요. 치료비는 실제 몇천 원으로 매우 낮으면 조금 아쉽지만 다행히 1,6중 수술비,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설토대 수술이 가능하기에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7번부터 42번 질병 1,6중 수술비 담보입니다.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데요.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6중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회사는 동일 질병 1회로 보장되지만 A사는 수술 1회당 보장되므로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여러 번 받더라도 반복 보장 가능합니다. 42번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인데요. 혈토대 수술, 선천성 모반 제거, 부위계 등 다양한 선천 이상 질환에 대한 수술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설토대 수술을 보장하기엔 필수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50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 원 구성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보장 범위를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9개월, 음낭수두, 염색체 이상 등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선천 이상 수술을 2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줍니다. 43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47번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52번 5대 장기 이식 수술, 63번 강마 이식 수술. 위 담보들의 공통점은 발병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보험료는 10원에서 1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가성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55번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입니다.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장 내용에서 200만 한도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사고 분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이 1,500만 원 한도, 인지외과 송달료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가족 전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담보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아 특약 4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천장애 출생 1, 3종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약관에서 정해진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했을 때 각각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는데요. 심방 심실 중격 견손, 다지증, 9개월, 다운 증후군 등 아이가 출생 즉시부터 친생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들에 대해 보장을 해줍니다. 위 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한 질환 30만 원, 2종은 100만 원, 3종은 1000만 원으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2종은 200만 원, 3종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액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숙아라고 부르는 2.5kg 이하의 저체중아 아기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하루 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 보장입니다.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산 진단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출산 시 아기의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되는 경우 사두증으로 진단 시 보장됩니다. 비슷한 질환으로는 사경이 있는데 사경은 선천장애 1종 담보에서 보장됩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아이가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 1만 원씩 지급되는 보장입니다. 위 태아 특약 4가지는 태아나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1년 동안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주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꼭 태아 특약을 초기에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월보험료 37,970원 별표 3개에서 5개짜리로 구성된 설계안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어느 회사 상품이 더 좋다라고 따지기보다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보험사, 같은 상품이라도 설계하는 사람마다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최소 2-3군데에서 설계안을 보시고 비교하신 다음에 내 아이에게 맞는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이 기준만 잘 잡으셔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장을 훨씬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영상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만 쉽게 풀어서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설계안 요청 시 카카오 채널 또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